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진행할 멘토입니다. 오늘은 앞서 들었다시피 AI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AI 개발자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왜 AI 개발자가 되었는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어,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AI 개발자가 되었는지를 함께 공유를 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소개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기업에서 플랫폼 개발자로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챗GPT와 같은 AI 모델, 즉 그 딥시크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가장 화두가 돼 있죠. 그런 AI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저는 생각을 한 게 개발자 역할이 많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AI 모델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딩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한 번에 모든 되는 코드를 만들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내가 코딩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5년 후에 또 이러한 일을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지금 내가 이제 계속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는 원래 좀 커리어적으로 욕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 욕심에 내가 충족을 못하겠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AI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해서 AI 개발자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AI 개발할 수 있을지 왜 이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개발에 하고 있는 팀에 있기 때문에 AI와는 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을 제가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즉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적용이 꼭 필요했고요. 그래서 현재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플랫폼의 어시스턴트 역할, 아니면 챗봇, 이런 것을 한다면, 충분히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고민하게 된 것은 내가 직접 모델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활용할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직접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파인 튜닝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특화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쓰고 있으시는 GPT 안에 있는 GPT 스토어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면서 저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 이유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기술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어, 파인튜닝과 같은 과정은 상당히 AI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업무를 하면서, 뭐 학업을 하면서 그 AI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 그 파인튜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어,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AI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그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레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난이도가 낮고, 당연히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기술이겠지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레그 기술을 이용해서 나는 AI 개발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업무에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개발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내가 AI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활용할 줄 아는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가 AI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AI를 이용을 한다면 AI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훌륭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AI를 활용을 할 때 나는 뭐 어디서 있는 실습을 가지고 그냥 단순 개발만 해야지 해서 끝쳐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현재 제가 계속 강조하는 듯이 현재 업무에 어디에 적용하면 유용할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레그를 선택했는지 수많은 AI 기술 중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한데 레그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AI 개발을 함에 있어서 LLM 활용은 저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되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요즘에 LLM 개발자를 채용하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LLM을 활용을 한 게 다른 AI 기술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AI 개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LLM 활용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직접 튜닝이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23년도부터 LLM 개발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파인 튜닝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하고 나서도 한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레그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어서 저는 레그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 AI API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오픈 AI가 여러 뭐 자기들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보안적으로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 AI가 좀 폐쇄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서 오픈 AI API를 이용했을 때는 회사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데이터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이에 연장선으로 회사의 내부에 있는 이제 기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쉽사리 오픈 AI를 이용할 수가 없었죠. 보안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재 에이전트가 되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레그를 이용을 한다면 에이전트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레그와 LLM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레그의 핵심 장점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레그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그는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 튜닝 없이 원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문서를 DB에 저장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DB를 내부에 구축을 하면 튜닝 없이 바로 모델에게 전달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를 통해서 모델의 재학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튜닝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파인 튜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적은 데이터도 엄청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을 한 400개 정도를 돌리는데, 그것만 돌리는데도 한 6, 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레그를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데이터 포맷 맞춰서 잘 저장만 해 놓으면 즉각적으로, 모델에 넣고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팅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잘 쓰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GPT 같은 경우 이제 프롬프트가 중요하죠. 근데 레그에서도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보완할 수 있고 즉 되게 유연하게 LLM을 이용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도 즉각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죠. 기존 LLM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데이터들은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 튜닝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인데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안성과 의지 보수 용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모든 레그의 파이프라인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내부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유지보수에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내부에 다 구축함으로써 보안성 또한 한층 더 강화시켰고 내부로 구축해서 내부 API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픈 AI의 API를 사용을 안 함으로써 의존성도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그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레그를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레그랑 파인 튜닝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점이 다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방식의 경우에는 레그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보내고 검색해서 답변을 보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낸 문서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호작용해서 답변을 보완하는 거고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을 해야만 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반응 속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그는 즉시 즉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파인튜닝은 긴 시간, 고비용을 이용해서 재학습을 해야 되고 비용 또한 레그는 저렴하고 파인튜닝은 고비용이고 특히 엄청난 GPU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뭐 그런 건데 기술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레그의 경우에는 되게 쉽습니다. 다만 쉬운 거는 파인 튜닝보다는 접근성이 쉬운 거지 레그도 딥하게 파이프라인을 짜고 복잡하게 뭐 프롬프팅을 구성하게 되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AI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활용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그가 상대적으로 파인 튜닝보다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절감과 유지 보수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그를 이용을 해갖고 회사 업무에 적용을 했습니다. 회사 내 레그 도입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부터 레그를 도입한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재작년이죠. 버트 기반의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버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원래는 이제 라마나 GPT의 로컬 모델을 이용을 해서 디코더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디코더 모델의 파인 튜닝은 진짜 GPU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버트 같은 경우에가 인코더 모델로서 좀 더 디코더보다는 파인 튜닝의 리소스가 좀 더 작은데 이걸 이용하면은 충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장시간 걸쳐서 버트 이용해 시도를 했습니다. 버트의 경우에는 뭐 답변 품질 저하라는 문제도 있었고 파인 튜닝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답변 품질 저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인 튜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활용을 할 때 저희가 되게 GPU 리소스가 되게 작았습니다. 저희 T4 GPU 한 3개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파인 튜닝을 할 때 60개 이상의 데이터를 파인 튜닝 시도를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 가끔 이제 뭐 터진다고 하죠. 그런 에러 과정이 많아서 파인 튜닝의 과정에 되게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못 들어가니까 답변의 품질은 당연히 저하가 되고 또 파인 튜닝을 진짜 조그마한 리소스를 활용하자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데이터 업데이트는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 또 GPU를 도입하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GPU를 수급하는 거는 상당히 큰 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짧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이제 대기 시간만 소요를 해서 그 GPU 받는 대기 시간만 소요를 해서 사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저런 의사결정이 되게 많습니다. 뭐 검토만 1년 걸릴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버트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2, 3개월 정도 작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 초에 레그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3, 4개월 동안 레그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뭐 스터디도 많이 했고 어디 세미나 가서 발표도 진행했고 이런저런 제 되게 3, 4개월 동안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그 3, 4개월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회사에 브리핑을 한번 하니까 많은 이제 팀장님들이나 뭐 과장님들이나 이런 선배님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해서 정식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레그가 저희가 버트를 즉 어떻게 보면은 레그를 사용을 할 때 작은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버트는 그것보다 훨씬 큰 모델이지만 적은 리소스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2023년에 시도했던 버트의 방식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옴으로써 회사에서 정식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 분야의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라던가 여러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되게 엄청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식 도입을 하게 되었고 운영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올라마 기반의 서빙 환경을 운영을 했고요. 현재는 VLLM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라마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벤치마크를 했던 결과인데 30명 이상의 동시적인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게 올라마가 답변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VLM을 이용을 하고 있고 올라마의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게 프로토타입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학생분들이 제 생각에는 학생분들이 올라마를 이용을 해서 실습하면은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마 이용해서 현재는 서빙을 했었고 지금은 VLM이나 다른 이제 좀 고차원의 서빙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가 모든 게 컨테이너 기반, 즉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기반에 맞춰서 앱을 만들어 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T4 GPU에도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튼은 T4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레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젬마 2 9이나 QN이나 라마 3 같은 소형 모델을 이용을 했을 때 T4 GPU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만들 때 맥북을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레그는 상대적으로 버트나 다른 디코더 모델보다는 GPU가 적게 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T4 GPU 최적화 과정 거쳤습니다. 뭐 많이 고생했던 거는 드라이버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고요. GPU의 이제 뭐 연도에 따라서도 영향이 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았고 특히 드라이버 최적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T4 GPU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시켰고 그리고 벡터 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그를 실습하다 보면 파이스를 많이 쓰실 텐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중간에 회사에 뭐 라이센스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갖고 저희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걸 활용해볼까 하다 보니까 오픈서치 벡터 DB를 활용을 했고요. 그럼 오픈서치 벡터 DB를 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하면은 오픈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엘라스틱 서치의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옆에 벡터 DB라고 가로쳐놓은 거는 오픈서치 자체가 벡터 DB는 아니지만 온리 벡터 DB는 아니지만 벡터 DB처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인덱스를 구성해서 여러 개로 다양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레그의 오픈서치를 적용하기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레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다 때려박아서 문서를 올바르게 유사도 뽑아서 보여주면 되게 좋지만 그냥 그렇게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아서 레그를 쓰는 건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서치에 넣을 때 도메인별로 쪼개서 넣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의 데이터면은 오픈서치에 뭐 인덱스에 쿠버네티스 해놓고 쿠버네티스 밑으로 쭉 넣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가상머신 그러면 가상머신 인덱스 만들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오픈서치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벡터 DB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레디스, 몽고디, 마리아 같은 것도 이용해서 레디스의 경우에는 현재의 그 답변의 상태죠. 답변을 계속 주고받을 수 멀티턴을 이용하기 위해서 레디스를 사용을 했고요.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누적 데이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몽고디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디비에다가 사용자들이 질문한 것과 답변, 그리고 사용자들이 답변에 대한 평가까지 저장을 해서 백데이터로 활용을 했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여러 가지의 프롬프트들을 넣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질문에 어떤 걸 하는지,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마리아 DB 안에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여 프롬프팅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및 해결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레그를 만약에 해보신 분도 알 거고, 이후에 해보실 분들도 곧 알게 되겠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랭체인을 이용해서 그럴 텐데요. 랭체인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쉽게 레그를 체험할 수 있고, 저같이 내부의 모델을 구축 안 해도 오픈 AI의 API만 있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30분 내에 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어느 분들도 할 수 있다. 예, 정도인데 생각보다 회사의 운영을 할 때, 즉 도입을 할 때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클러스터의 GPU를 운영한 경험이 저희가 좀 부족했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저희 플랫폼이 GPU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에 GPU를 제외한 CPU로 돼 있는 걸 이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GPU를 갑자기 위에다 껴놓자고 하니 많은 걸 좀 고려해서 해야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 문제라던가 버전 이슈라던가 아무래도 저희 GPU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GPU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했어야 됐고 이것을 이제 플랫폼 전문가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해결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벡터 DB 라이센스 문제 이것도 이제 학생분들은 생각보다 실습을 할 때 좀 선택폭이 많겠지만 회사 있으신 분들은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라이선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장인 분들하고 스터디 진행을 할 때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대부분 오픈서치를 이용해서 많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서치에 벡터를 저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그를 사용하는데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AWS에서도 레그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많은 예제로 오픈서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맷 최적화의 경우에는 원래는 데이터 포맷을 저는 PDF에 텍스트를 쭉 넣습니다. 근데 이제 PDF의 데이터를 못 읽을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표를 제대로 못 읽을 때가 있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것도 많았고 사진이라던가 뭐 아무르면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복잡한 표현이라던가 이런 거를 PDF로 넣었을 때는 레그가 못 읽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한 방법은 마크다운 문법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마크다운 문법을 시도하면은 PDF로 시도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결과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PDF로 된 텍스트를 뽑는 것보다는 마크다운 형태로 되어 있는 언어를 읽는 걸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을 바꿔 시도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이슨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흐름을 보자면은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에는 먼저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포맷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글을 사용을 할 때 불필요한 수식어구를 빼고 수미상관으로 진행을 하고 먼저 정의를 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한글에 대한 포맷을 먼저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이런 식으로 정의를 놓고 땅딱딱 이렇게 순서대로 글을 읽었을 때 모델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포맷을 하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포맷을 맞춰두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 글들을 컴퓨터가 잘 읽을 수 있게 바꿔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PDF, 마크다운, 제이슨 기반으로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예전에는 제이슨 기반으로 된 데이터 포맷 예시들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레그에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제이슨으로 된 예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를 보시면 되고, 기존의 제이슨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레그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무엇인가? 사용 분야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도메인이 명확해야 돼요. 그 도메인이 겹치면 안 됩니다. 즉, 도메인을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다 쪼개야 되고요. 법률 문서는 법률 문서, 기술 문서면 IT 기술 문서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가공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률 문서에 맞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IT 기술 문서에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포맷 설계 중에서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데이터 포맷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내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정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레그의 경우에는 어, 컨텍스트를 즉 사용자 질문에 대한 유사한 컨텍스트를 모델에게 던지는 건데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질문에 대한 유사성을 기반으로 문서를 찾는 것에 있어도 데이터가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중요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을 읽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GPT나 이런 모델들은 잘 받아들이겠지만, 그것보다 낮은 뭐 라마나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까지 하나하나 포맷을 딱 정해놓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보면은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후에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데이터 포맷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많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많이 시간도 걸리고 귀찮은 작업일 텐데, 저도 너무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곳저곳 찾아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이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내가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 데이터인데 이것은 뭐 퓨샷이라던가 뭐 제로샷을 이용을 해서 GPT 이용하면 더 그만 뽑겠죠. 하지만 GPT에 올리는 것은 보안 이슈 때문에 특히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저는 바로 보안팀 호출을 해서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따로 팁이 없습니다. 그냥 초반에 초반에만 확실히 해두자. 그리고 초반에 해서 이후에는 시간 단축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도메인을 명확하게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제가 여기는 프롬프팅 내용을 좀 빼먹었는데,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 레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부하셔서, 현재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분야에 어떤 프롬프팅이 좋은지, 것들을 많이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그의 경우에는 연구를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레그는 뭐 다들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때문에 되게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레그를 할 때는 아무래도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신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에이전트라는 게 요즘 많이 유명한데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에이전트가 좋냐 안 좋냐를 논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이전트가 많이 대세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레그는 AI 분야답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할 만한 사이트는 당연히 허깅 페이스는 다 아실 거고, 저는 랭체인 공식 문서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테디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고 테디노트에 대한 뭐 위키독스도 있는데, 그런 문서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내가 AI 개발자 로드맵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AI 개발자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기본 CS 지식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왜 필요하냐면 GPU, 즉 GPU 환경 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CS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고요. 이 이유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베어메탈 환경에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손수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C 언어도 가능하고 뭐 자바로도 가능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파이썬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또 여러 실전 프로젝트들이 현재 예제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요즘에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준비하면서 검색을 구글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블로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러면 AI 기술 스택을 이제 위에 앞선 CS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에 학습을 한다고 하면 뭐 어떤 거 했으면 좋을까 했을 때, 레그 관련된 것 중에서도 뭐 랭체인, 헤이스택 등이 있는데, 헤이스택은 전 비추하고요. 랭체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라마 인덱스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마, VLN 같은 거 추천드리고요. 올라마의 경우에는 CPU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GPU가 없다고 해서 나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좌절하지 마시고,
CPU에서도 올라마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로컬 LLM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올라마를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GPU가 있고, 충분히 리소스가 된다. 그러면은 VLLM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VLLM 기반 같은 경우에는 좀,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걸 이용해서 처리를 싹 했다 하면은 올라마보다는 VLLM 추천을 하고 나는 리소스가 별로 안 좋고 학습하는 위주로 할 거면 올라마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랭체인하고 올라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그를 실전 테스트, 즉 기초 예제하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을 겁니다. 그리고 벡터DB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서치를 많이 추천하고요. 왜냐면 AWS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AWS 내부에서 레그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이 AWS 안에서는 오픈 서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AWS 세미나 가보면 오픈서치를 이용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픈서치를 안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포맷이나 인덱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GPT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GPT 이용을 해서 GPT한테 나는 레그라는 것을 할 거고 챗봇을 구성을 할 건데 LLM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구조는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든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LLM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터 포맷에 익숙해지고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직접 짜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커뮤니티 활동도 많은 것을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동향을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겪었고 이것을 이렇게 해결했구나. 어떤 사람이 같은 내가 사용하는 레그 기술을 이런 식으로 활용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레퍼런스 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카페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레퍼런스 하고 있고요.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그런 곳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 환경도 내가 클러스터 환경에서 할 거냐 아니면 가상머신 환경에서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내가 회사에서 만약 이거 도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 진행할지 그거를 먼저 정해두고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 활용 및 최적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상당히 저도 지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GPU를 또 다루는 것은 레그랑 AI라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GPU 활용을 하는 것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GPU, 엔비디아 명령어나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아, GPU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구나. GPU 명령어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구나. 뭐 최적화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걸 나중에 면접 볼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짜도 충분히 레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즉 제가 이거 코드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코드를 자르는 얘기가 아니라 레그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즉 쉽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코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취준생 분들이 AI 개발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공부도 하면서 뭐 테디노트나 랭체인이나 다양한 블로그 예제들을 보면서 AI 그 레그 기술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보고 나서 뭐 다른 웹 프로젝트 만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챗봇을 만든다던가 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든다던가 그런 이유가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면접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방에 프로토타입 만드시겠지만 이 레그를 우리 업무에 어디다가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회사 리소스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면은 충분히 회사에서도 쉽게 AI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